프로젝트 길잡이 수업의 7주차를 맞아서 7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팀을 팀을 조직해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어서 그것에 관한 과제를 여러분이 오늘은 좀 해야 될 걸로 이제 그거에 관한 이제 그 표를 채우는 과제.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팀 빌딩과 관련해서 팀명을 정하고, 또 이렇게 팀 규칙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시면은, 팀명과 팀 구호를, 팀 빌딩 해나가는 거. 팀원의 또 역할, 팀의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엔, 또 여기 보면은, 문제 발견 및 정의라는 이제 이런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아이디어 생성 확산 도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오늘, 다뤄질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팀 빌딩과 관련해서는, 과제가 이제, 팀 빌딩 과제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7주차에 해당하는 것이 79페이지죠. 그래서 79페이지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ERRC 프레임이라든지, 명목집단법에 대한 그 과제가 나갔고, 그죠? 표에 있는 것은, 7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활용해서 ERRC를 활용해서 여러분을 성찰해 보는 거, 제거해야 할 행동과 태도는 뭐고, 내가 감소시켜야 할 건 뭐고, 증가시켜야 할 태도와 행동이나, 창조해야 할 행동 태도, 이런 거 자기 삶을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표를 채웠고, 오늘은 팀 빌딩과 관련된 표를 좀 채우고, 팀 그라운드 룰, 팀의 룰을 정하는, 규칙 정하는 그 표와 관련된 규칙의 예시라든가, 그래서 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힌트를 받아가지고, 규칙을 한번 직접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 빌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써야 할 내용은 팀의 이름, 그 다음에 팀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고, 또는 찾아보고 어디서 사진 자료를 통해서, 또는 팀 구호를 만들어보고, 팀의 각오를 한번 써보고, 팀의 의미를 그러면 팀명을 정했으니까 이 이름을 지은 이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팀 룰, 여기도 우리가 오른쪽에도 팀 그라운드 룰이 있는데, 팀의 근본 규칙이 있는데, 여기도 또 팀 규칙 항목이 조그맣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팀원별의 역할은 뭔가 하는 역할 분담까지도 채우게 돼 있어요. 팀 빌딩 안에.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팀 규칙을 이제, 오른쪽에 이제 또, 표가 있는데, 하나 채우는 게 한 4개 정도 항목으로. 그래서 아까 팀 규칙 왼쪽에 있는 거하고 사실 좀 중복되긴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다 몰아서, 해도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좋은 예를 들면은, 팀 규칙을 할 때 뭔가 구체적으로 팀 규칙을 정하자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예를 들면, 즐겁게 팀 활동을 한다. 이걸 규칙으로 정하는 거는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이니까 즐거운 게 뭔지. 우리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을 엄수한다. 이런 규칙은 참 딱딱하고 추상적이어서, 시간 엄수라는 걸, 물론 명분은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 시간 엄수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그죠? 그냥 말로만 엄수하고는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행동으로까지 규칙이 이렇게, 규제가 되려면, 회의하기 1분 전에 착석한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 2분 전에 착석하는, 1분 전보다 이제 먼저 착석하는 건 좋은데, 그보다 너무 뒤에, 1분도 안 되고 회의 때 막 들어온다. 이런 거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회의 1분 전 착석, 이런 게 차라리 시간 엄수보다는 낫다는 거고, 공감과 경청, 이것도 매우 좋은 말이긴 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그냥 공감과 경청만 얘기해 놓으면, 과연 정말 서로를 공감하고 경청할지를 잘 모르겠고, 오히려 상대 의견 끝까지 듣기,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경청이라는 어려운 이런 그 개념보다는 차라리 상대 의견 끝까지 듣기, 이렇게 해놓는 게, 지키기가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쉬운,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된다는 거고, 전화 매너 준수,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니지만, 전화 매너 준수라는 것만 가지고는 추상적이어서, 모임 전에는 휴대폰 진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놓는 게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결. 이것도 나쁜 말이고 좋은 말이죠. 나쁜 말 아니고. 청소를 잘하자. 청결.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 누가 책임있게 청소를 과연 하겠는가 하는 건 좀 의문이어서 차라리 모임 후에는 누구나 쓰레기 각자 자기가 만들었거나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각자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해놓는 게 명확한 규칙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서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공감이 안 되거나 지킬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또는 나도 너무 어려운 대의 명분 같은 것을 규칙으로는 좀 하지 말고 그건 하나의 이념으로 하나의 정신이다. 이념으로 우리 팀의 정신은 뭐 공감과 경청이다. 우리 팀의 어떤 덕목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규칙으로 하는 것은 실정법과 같은 규칙은 구체적으로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너무 이런 이념적인 추상적인 이념은 철학적이긴 한데 말하자면 이렇게 뭐 팀 프로젝트 같은 이제 실무적인 어떤 행동을 해 나가는 데는 말하자면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뭐 너무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은 그래서 구체화 시키자는 거죠. 뭐 회의 1분적 참석이라든지 뭐 의견을 끝까지 듣는다든가 뭐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모임 후에 쓰레기는 각자 수거한다든가 휴대폰을 모임 전에 꼭 진동을 하자 뭐 이런 정도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지키기가 쉽겠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하는 표현, 뭐뭐 하지 말 것, 뭐뭐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 좀 동기부여가 더 되겠다, 뭐, 떠들지 말 것, 뭐, 이런 말보다는, 그지? 우리가 서로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기가 말하기 전에 남의 말이 끝날 때까지 참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뭐 떠들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그죠? 각자 떠들지 말자 이런 것을 규칙으로 하기보다는 그죠? 부정적인 것보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으로 이제 문제 발견 및 정의가 되겠는데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팀을 만들었다면 규칙까지 정했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팀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이제 3번부터 4번 이렇게 쭉 나가는 거는 이제 9번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는 3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팀 활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팀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조직이 된 거고, 앞에서 2번까지 해서. 자, 3번 문제 발견 및 정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팀의 명을 정하고, 팀의 어떤 뭐 규칙을 정하고 역할까지 분담했으면, 가장 핵심적인 건 팀의 공통 주제, 우리가 프로젝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팀이라는 건 프로젝트 팀일 테니까,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이 집단이, 이 팀이 무엇을 프로젝트 할 것이냐, 무엇을 단합해가지고 협심으로 협력해가지고 콜라보로 말하자면은 연구해 나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프로젝트를 실행해 갈 거냐. 이제 이 주제 발견, 문제 발견이 가장 중요한 또 것이 되겠죠.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주제를 이제 찾는 거죠. 주제를 주제화하는 건데 어떤 것을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 해결 방향의 또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끌어내느냐는 게 문제 발견인데 그렇지.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 어떤 관심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느냐는 것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느냐는 그 목표, 방향을 미리 잠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각도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다면은 그런 각도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찾아냈다는 것은 벌써 어떤 관점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벌써.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런 찾아내고 이런 관점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 이게 잘못된 시각이나 시야나 어떤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면 주제화됐다면 어떤 문제가 그거는 그 관점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 관점이 올바르지 않다면 바람직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서 문제를 끌어냈다면 그 해결이라는 것은 요원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겠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헛수고일 수가 있겠다. 그죠? 관점이 틀려버리면 시야가 자신의 어떤 관점이 잘못된 방향, 올바르지 못한 방향에서 이거를 끌어냈다면 주제를 그 시도가 그 방향으로 밀고 가서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그 해결이라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예를 하나 이제 여기 뭐 교재에는 하나 이제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어떤 문제 발견을 잘못한 예는 자
문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등학생인 어떤 학생이 잠자리에서 나오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문제시했냐면, 문제를 발견해냈다고 했냐면은, 자,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갈 수 없다고 또 말하면서 잠자리에서 안 나오니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자주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이유, 같은 이유로,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를 안 가고 안 일어나고 유산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그 정의하고 어떤 식의 문제를 이걸 했냐면, 아, 얘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못 일어나고 뭐 학교를 안 간다니까, 아, 얘는 그러면 위장이 안 좋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아, 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정의해버렸다는 거죠, 관점을. 그런 관점. 그러니까 위가 나쁘구나, 몸이 아프구나 하는 걸로, 뭐, 위장이 나쁜, 몸이 안 좋은 걸로 이제 문제를 정의했는데, 그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뭐 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처방을 받아봐도 가서 병원까지 가서 받아왔는 약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아예 위장 검사를 받아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문제 발견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이런 방식의 관점에서 위장이 아프기만 한 걸로, 문제를 접근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겠느냐. 왜냐면 다른 방향에서 얘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꾀병을, 말하자면 거짓말로, 꾀병을 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를 그런 식으로 구차하게 된 거고, 그래서 왜냐면 약이 먹어도 효과가 없다면은 큰 병원에 가서 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이제 어떤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뭔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받았다든가, 뭔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 문제 발견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해결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이제 위장 아픈 걸로만 문제를 발견해 놓으니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주제화해버리니까, 초점이 자꾸 병원, 약, 처방, 이걸로만 간다는 거죠. 아니면 수술. 근데 이 아이는 그런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몸의 문제보다는, 그죠? 마음에서의 그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 학생들과 선생들과 뭔가 선후배 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계속 뭐 큰 병원, 더 큰 병원, 이제 종합병원, 대형병원, 서울에 있는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까지 가가지고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전개해 나가면 해결 방향이 결코 잘못된, 그러니까 올바른 해결이 아닐 수가 있겠다. 결국은 가서 큰 병원 가서도 아무 오히려 몸에는 문제 없는 걸로 나올 수 있겠죠. 정밀검사 해봤자 CT 찍고 뭐 MRI 찍고 뭐 별거 다 해봐야. 자, 그래서 문제를 찾는 요령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꿔서 말해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거 학교를 안 가는,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 학교를 안 가는 문제인데, 이게 위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럼 위가 아픈 걸로만 자꾸 방향을 거기서 보지 않는데, 문제를 뭔가 달리 정의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가 아파서 얘는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문제를 정의하지 말고, 얘가 지금 학교를 안 가고 계속 이런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데, 오히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고 서로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식으로 뭔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반대로 정의를 해볼 수도 있고, 그죠? 반대로 정의해 본다라는 방식의 문제를 찾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꾸로 직원들의 창의적 시도를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 보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의 경우, 예를 들면은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창의성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를 통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팀이 창의적이지 못할 경우, 문제가, 우리 팀은 창의적이지가 너무 못해. 너무 진부하고 남의 주제만 갖다 쓰는 것 같아. 우리 뭔가 창의적인 주제를 만들어야 돼 했을 때,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발견하려고 하지만, 우리 팀 안에서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뭘까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또. 그다음에 초점을 확대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떤 직업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야 직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직업을 바꾸는 걸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은 뭘까요로 이제 초점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직업을 자꾸 바꾸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꾸 바꾸는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일 좋은 직업을 해서 자기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걸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있으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이런 직업을 자꾸 전전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문제의 핵심을 확대해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냥 직업을 자꾸 바꾸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꾸는 게 좋을까, 어떤 직업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자꾸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초점과 방향을 변경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비용을 또 줄일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게 아까 반대로 정의한 거하고도 비슷하겠다 이것은, 그죠? 그 다음에 왜라는 근본 질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새롭게 한번 문제를 탐색해 본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what, why, how, who, for, why, where, when,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더 자세히 발견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좋은 문제의 조건은 진짜로 현실적이고 해결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좋은 질문이고 좋은 또 문제 발견이다,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하느냐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주제를 주제화하느냐, 어떤 문제를 주제화하느냐는 게 그 주제나 문제가 정말 현실적이어서 해결 가치가 있고 또 진정한 뭔가 거짓된 잘못된 우리가 아까 꾀병인 아이를 가지고 병원을 어디로 가야 좋고 이런 식의 문제를 그렇게 끌어내서 그쪽으로 추진해 나간다면은 그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건 거짓된 그 사태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거짓을 진실인 양 착각하고 또는 오해하고 제대로 분석 못한 채 이제 그 문제를 접근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진실된 문제여야 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해결 또 할 만한 가치가 또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확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팀워크하고 그럴 때도 여러 가지로 바꿔 말해보고 반대로 또 정의해보고 초점을 확대해보고 초점 변경해보고 왜란 질문을 통해서 성찰해보고 이 what이라는 것으로 질문해보고 how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적 질문해보고 who 누가 이걸 할 거냐 왜 하느냐 어떤 방도나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할 거냐 어디 가서 할 거냐 왜 언제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언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적인 타임 스케줄은 어떻고 이런 질문을 해 나갈 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명목집단법이라는 포스트잇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팀워크 할 때. 그 포스트잇에다 적어가지고 각자 내가 문제 발견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개념이나 단어들을. 그래가지고 쫙 붙여가지고 이거는 방법적인 how라는 측면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쭉 김 누구 방 누구가 쓴 내용들은 이건 방법적인 how와 관련된 거네. 이쪽을 모아서 딱 정리해보고 이거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건 접근한 거네 하면 이제 이쪽으로 몰아서 또 정리해보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죠? 써가지고 이걸 분류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정의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는 좀 반대되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했네 문제 발견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쪽을 또 모아서 해서 각각을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팀 운영을 하고 회의를 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 다음에 ERRC 프레임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것과 줄여야 할 것, 그 다음에 늘려야 할 것, 그 다음에 아예 만들어서 창조해 놔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이렇게 딱 나눠서 4등분해서 거기다 적어가지고 각자 또 이걸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ERRC 프레임 명목집단법을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방법을 계속 팀워크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니까 이 도구니까 분류 도구이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사용해서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팀워크를 하는데 도구로서 효과적일 수가 있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